그것의 잔해는 세월의 황폐로 손상되어 깊은 바다의 어둠 속 어딘가에 해초로 덮여 있어요. 아틀란티스라는 도시는 12,000년 전에 존재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가라앉았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왔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평범한 섬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전설들이 강력한 제국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아틀란티스는 아마도 그 시대의 가장 부유하고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였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곳의 중앙문을 통과해 들어갔다면 숨이 막혔을 거예요. 사방에 놀라운 장식과 우뚝 솟은 대리석 조각상들이 있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버뮤다 삼각지대의 해저 어딘가에 있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대서양의 수중 피라미드가 그곳에서 불가사의하게 사라져 나중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었던 모든 비행기, 사람, 그리고 보트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죠. 이야기에 의하면 1960년대 후반에 한 고대 도시의 폐허를 우연히 발견한 한 무리의 보물 사냥꾼들이 있었다고 해요. 마이애미 해안에서 떨어진 버뮤다 지역에서 다이빙 탐험 중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들은 도시의 흥미로운 유적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유리 피라미드도 언급했어요. 그게 이집트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죠. 물론 그건 그냥 얘기였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긴 했어요. 예를 들어 변덕스러운 물살이나 때때로 발생하는 강한 소용돌이 같은 것들 말이에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연구원들이 탐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광물, 해저, 그리고 멕시코 만류를 연구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죠. 그들은 바다가 날씨에 어떻게 영향을 화물선 SS 코토팍시가 석탄을 배달하기 위해 쿠바 하바나로 다시 항해를 나갔죠. 1925년 11월 29일이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을 떠나는 여정은 마이어 선장과 선원들이 이 배와 함께한 마지막 여정이 돼버렸죠. 이 배의 경로는 버뮤다 삼각지를 통과하는 거였죠. 항해 이틀째 되던 날 코토팍시호가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배가 강한 열대성 폭풍에 휘말려 옆으로 뒤집혀 버린 것이었죠. 바람은 매우 강했고 강력한 번개도 내리쳤어요. 빗물이 점점 배의 화물칸에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밝은 흰색 섬광이 번쩍였고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그 배의 잔해는 지구의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 발견됐어요. 선장을 포함해 선원 32명 전원이 실종된 채로요. 물론 고비 사막에 관한 부분은 허구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신의 영화 중 하나에 그 배가 외계인에 의해 고비 사막으로 옮겨졌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배는 발견되지 않았고 선원들은 정말 사라졌어요. 한 달 후에 공식적으로 실종이 발표되었고 아무도 그 난파선을 찾을 수 없었죠. 이것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일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스터리는 머지않아 풀렸죠. 2020년에 코토팍시호가 발견됐어요. 마이클 바넷이라는 한 남자가 해안에서 난파선을 연구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이사했어요. 특히 한 난파선이 그의 관심을 끌었죠. 그건 다른 난파선보다 훨씬 커서 현지인들은 곰 난파선이라고 불렀죠. 난파선은 플로리다 북쪽의 세인트 어거스틴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에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버뮤다 삼각지 영역에서 지구의 자기장이 약화되는 걸 알아차렸어요. 자기장은 태양 복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에요. 삼각지 위로 태양 광선의 입자들이 행성의 다른 어느 곳보다 빠르게 움직여요. 이것이 지구 대기권을 비행하는 인공위성의 전자제품의 불안정한 작동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건 배나 비행기엔 적용되진 않아요. 또 버뮤다 삼각지가 항법 오류를 일으키는 자기 이상의 중심이라는 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역의 자기 지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해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물은 잔잔하고 시야 안에 다가오는 폭풍도 없었어요. 나침반을 보았는데 화살표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보여요. 오, 안 돼. 시작됐어요. 공포가 밀려오고 여러분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의 운전대를 빠르게 돌립니다. 멈춰봐요. 이 지역에서의 나침반의 이상 작동에 대한 설명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버뮤다 삼각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곳 중 하나로 진북과 자북이 정확히 같은 방향에 있는 곳이죠. 진북은 우리 행성의 지리적 북극점을 말해요. 지구 주위를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북은 자북극으로 향해요. 가끔 이 극들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직선은 무편각선이라고 불려요.
만약 이 선에 들어가게 되면 나침반이 북쪽을 정확하게 가리키지 못하고 이상하게 작동할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초 버뮤다 삼각지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북쪽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안에 갈 수 있어요. 나침반을 보는데 잘못 가리키고 있네요. 여러분은 원래 항로를 이탈해 잘못된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어요. 삼각지대 근처엔 작은 섬들이 즐비한 카리브해가 있어요. 이곳의 해저는 별로 안 깊어요. 배는 얕은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는 모래톱에 갇혔고 여러분은 대체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21세기였다면 배의 선장은 GPS와 다른 현대적인 아니에요. 2019년 9월 2일 영국 해군의 빙하 경비함정인 HMS 프로텍터가 대서양의 잔잔한 물결을 타고 항해하고 있었어요. 시각은 밤 11시. 배의 선원 몇 명이 갑판에 있었고 나머지는 선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함장은 배를 몰며 앞에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늘은 주황빛 황혼으로 물들어 있고 저 멀리엔 구름이 떠 있어요. 갑자기 이 아름다운 풍경 위에 한 선원이 정체불명인 배의 검은 실루엣을 발견합니다. 함장은 배의 속도를 줄이고 그 미스터리한 배에 천천히 다가갔어요. 보아하니 길이 75m의 낡은 화물선이었어요. 그 배의 선원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헛수고였어요. 화물선은 그냥 바다를 정처 없이 떠다니고 있는 듯했죠. 아무도 배에 싣지 않고 말이죠. 최소한 생존자는 없는 듯해요. 텅 빈 갑판은 부딪히는 파도에 맞물려 삐걱대고 있어요. 태양은 지평선 아래로 사라졌고 하늘은 어두워졌어요. 화물선이 더 섬뜩해 보입니다. 영국 항해사들은 이 이상한 배의 갑판에 오르는 걸 주저했어요. 그들은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는 제 갈 길을 갔어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걸 보고 항해사들이 진짜 유령선을 발견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5달 후 우린 지금 아일랜드의 카운티 코크에 있는 발리코튼이라는 마을에 있어요. 한 주민이 아침 일찍 조깅을 하러 집을 나섭니다. 헤드폰에서 흐르는 음악과 신선한 찬 공기, 그리고 그가 뛰는 코스의 예쁜 풍경까지. 알찬 조깅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이에요. 그는 켈트해의 해변의 스노인 길을 따라 뛰고 있어요. 어젯밤에 강한 태풍이 불어서인지 바다는 고요해요. 그는 낮은 절벽 위로 뛰어 올라가던 도중 큰 선박을 발견합니다. 오래되고 녹이 쓴 75m 길이의 화물선 한 척이 해변 옆 바위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배에 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만 있었던 것 같지만 마을 주민인 그는 알고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 배는 그곳에 없었다는 걸요. 잠시 후 알고 보니 이 배는 HMS 프로텍터의 선원들이 5개월 전에 조우한 그 화물선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이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죠. 이 화물선은 알타입니다. 1976년에 건조됐어요. 여태껏 누가 이 배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진 유일한 사실은 2017년 한 사람이 이 배를 매입했고 그 이후 탄자니아의 깃발을 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해야 할 중요 사항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화물선에는 AIS라는 자동인식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선박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 필요하죠. 2015년 이래로 알타에 AIS의 이상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알타가 인공위성에서 모습을 감췄다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죠. 지난 몇 년 동안 이 화물선의 이름과 깃발이 몇 번씩이나 바뀌었어요. AIS가 여러 번 꺼졌다 켜진 것이 그리 놀랍지는 않아요. 불법적인 행동을 숨기기 위해 어떤 배들은 AIS를 비활성시키기도 한다고 해요. 그 배의 함장이 누구였는지는 몰라도 알타의 행적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AIS에 따르면 2017년 이 화물선은 그리스의 항구 도시들 주변을 항해했어요. 알타는 그리스 내 할 거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버뮤다 삼각지대 영역에서 자북극점이 진북과 오랫동안 일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편 각선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여기서 배들이 사라졌어요.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대서양 전역에는 더 많은 배들이 사라진 곳들이 있어요.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는 그런 곳들 중 10위권에 들지도 못해요. 이곳에서 많은 배들이 사라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대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뱃길 중 하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 배가 많을수록 난파선도 많아져요.
간단한 확률 문제죠. 다른 이론에 따르면 이 지역에 시공간에 균열이 있다고 해요. 배와 비행기는 이 틈으로 떨어져 결국 과거나 미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설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어딘가에 균열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외계 문명의 기지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요. 다른 은하계 방문객들이 선원들과 함께 배를 훔쳐가기 때문에 아무도 배의 잔해를 발견 못하는 거라고 말해요. 이것 또한 과학적인 명분이 없는 유명한 설이죠. 여긴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침몰한 배는 이곳에 찾을 수 없어요. 침몰하는 배는 약 5,800m의 깊이로 가라앉게 될 거예요. 거대한 압력과 거리로 인해 배를 찾는 건 어렵죠. 또 근처에 푸에르토리코 해구가 있어요. 이 해구의 어떤 곳은 수심이 8,000m에 이릅니다. 삼각지 어딘가에 크라켄이 살고 있어요. 이것은 배를 자, 지도를 펼친 후 버뮤다섬, 푸에르토리코, 마이애미를 서로 이어지도록 해볼까요?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수세기에 걸쳐 수천 척의 배와 항공기를 삼킨 것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삼각지대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수수께끼 같은 곳에는 새로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아래 깊은 물속에 뭔가가 숨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이한 단서를 남기고 있죠. 첨벙!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군요. 30, 300, 600, 900m로 점점 내려갈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네요. 1400 psi가 넘도록 압력이 커지면서 벽이 삐걱거려요. 이 정도 압력은 그랜드 피아노의 무게가 사방을 누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짐승을 찾기만 하면 되겠어요. 저 녀석이에요. 저 멀리 암흑 사이에서 밝은 녹색 빛이 새어나오고 있네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가올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물고기, 돌고래, 고래, 심지어는 다양한 상어들에게 이상한 원형 자국을 남긴 그 생물체라고요. 이름은 쿠키커터 상어입니다. 그 크기에 속지는 마세요. 볼링핀보다도 작은 크기지만 이 상어는 기생동물입니다. 반듯하게 배열된 톱니 모양의 이빨을 사용하여 다른 해양 동물들에게 찰싹 달라붙죠. 한 입을 물어서 배를 채우고 떨어진 후에 자신의 하루를 계속해갑니다. 움직이는 간식이 돼버린 동물도 도망쳐가고요. 이 만남의 유일한 증거는 몸에 남은 쿠키 모양의 자국입니다. 잠수함에 탔다고 안전하다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 용감한 꼬마는 잠수함도 쫓아다닌다고 해요. 상어 때문에 잠수함에 구멍이 뚫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 깊은 곳에서 잠수함에 구멍이라도 뚫린다면 버뮤다 삼각지대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독특한 생물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떠나보도록 하죠. 2배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용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심해의 거주자들과 달리 이 물고기는 적외선 범위의 빛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보통 파란색과 초록색인데 용물고기는 이 점에서 아주 유리해요. 다른 해양동물이 인식하지 못하는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용물고기를 잡아먹으려는 생물들과 먹잇감 모두 용물고기를 눈치채지 못한답니다. 오징어이며 선원들 사이에 퍼진 전설이죠. 그러나 거대 오징어는 바다 깊은 곳에 살아요. 기차 절반 크기까지 자랄 수 있으나 대형 선박을 침몰시킨 사례는 기록된 바 없어요.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에선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과거 사람들은 이 생물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들을 처음 봤을 때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로 묘사했던 거죠. 대왕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생물 중 하나인데 과학자들은 이들을 찾기 위해 음파 탐지 장비를 사용해야 했어요. 오징어들은 어둡고 깊은 곳을 떠나는 걸 싫어하며 어떠한 배 소리도 무서워할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 미스터리에 대한 더 현실적인 가설은 메탄입니다. 이 지역의 해저 밑에서 이 가스에 다량 침전물을 찾을 수 있어요. 거기서 메탄이 물속으로 방출되어 이건 표면으로 빠르게 떠오르는 거대한 거품의 형태를 띠어요. 그런 다음 이 가스는 물을 거의 끓게 만들어 배를 침몰시키는 파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론은 꽤 현실적이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 이 지역의 메탄 농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현상이 발생한 건 15,000년 전이었어요. 또 다른 신빙성 있는 이론은 거대파의 출현을